안녕하세요. 월 이자만 200만원대다라고 얘기하고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집값 때문에 연끌족들이 패닉이라고 합니다.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30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3% 중반이던 이자가 최근에 6% 중반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이자를 2배 이상 내다 보니까 난리랍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금리가 6%대가 아니라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던 것 때문에 충격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원, 만기 30년으로 연이자를 8% 계산하면 원리금을 293만 원이래요. 작년에 3%대였을 때는 166만 원이었다라고 하는데 무려 한 80%가량이 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감당 못하면 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속출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집을 안 사면 바보 되는 것처럼 벼락거지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주식 상승장이 너무 심하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탓에 뭡니까? 패닉 공포, 패닉 바잉,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죠. 근데 그렇게 부추긴 놈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고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걸려든 2030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그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미친듯이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상납하든지 아니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놔버리든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말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극단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결정이 뭘까요? 예를 들어 집을 8억에 샀어요. 대출이 5억이고 자기 돈이 3억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예를 들어 5억이 됐어요. 5억 5천이 됐어요. 그거 아예 팔고 부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월세 들어가는 거죠. 보증금 최소로 하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손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4년 5년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낸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전재산이 3억인데 부동산 한번 잘못 샀다가 다 날리고 빚을 다 갚는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숨죽이고 갚습니다. 빚. 원리금 상환한다라는 거죠. 원리금 상환하면서 8%인 이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내려갈 거야. 내년에 내려갈 거니까 내년까지만 참자. 이러는 거죠. 근데 내년 됐는데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고 대려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더 충격인 거죠. 이자 200만원 내고 원리금 7, 80만원 내고 280만원 이렇게 내면서 계속 사는데 못 사는 거죠. 연끌한 2030들의 급여가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잖아요. 맞벌이 해가지고 600만원, 700만원 벌겠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월급에 준하는 돈을 은행에 매달 내는 거죠.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은 넓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야 이러고 지내겠지만 현실이 시궁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삶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어느 시점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월급이 올라갈 걸 가정하고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냈을 거예요. 4억이고 5억이고. 근데 그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주택 거래량이 완전 줄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500건인가? 600건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구가 몇 개인데 500건, 600건이면 사실 한 구당 얼마입니까? 한 20건 거래되는 건가요? 충격이죠, 충격.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집값은 계속 내려갈 것이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뻥 터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못 갚겠다.
라고 두 손 두 발 놔버리면 그러면 끝나냐고요.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파산 신고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될 것처럼 뭐 언론들은 떠들어야 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빚이 내가 진 빚을 내가 안 갚고 뭐 퉁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집 팔면 되잖아. 집 팔면은 여전히 남는데 집 팔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놔야 팔리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둔조주공에 3.7대 1, 3.3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미분양이죠. 미분양. 뭐 6대 1이니 8대 1이니 얘기해도 나중에 계약하는 시점 되면 계약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확실한 거다라는 거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4년 뒤, 5년 뒤쯤에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요. 이번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행운한 거죠. 빚이 없다와 빚이 있다와 돈이 없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그냥 생활이 불편한 거다. 좀 감수하면 되는 수준인 거고, 빚이 있다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 이자를 200만 원대 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걸 감당하며 살까?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아마 패닉을 넘어서 대혼돈, 대충격을 겪을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저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저렇게 산다? 견딘다? 뭐 물론 버티면 5년을 견디면 그 뒤에 다시 또 집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오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마를 겁니다. 완전 엉망이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삶을 살아낸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20대, 30대가 집을 샀습니까? 자기 돈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갖춰놓은 다음에 대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너무 무리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대다. 뭐 반토막 난 집값 때문에 연끌족들이 패닉이다 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5년을 그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충격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 아마 죽을 때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될 거다.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고 도망자처럼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